어제 장 차관급 인사를 했죠. 장관 2명. 근데 거기 보면 딱 3개까지야 부류가. 구구 검사 출신 대통령 비서들. 이걸로 딱 세팅이 됐던데 부끄럽습니다. 몇 명들 한번 볼까요? 장관은 2명 바꾸고 뭐 그전에 이제 뭐 산업부 장관 뭐 바꾼다 썰이 있었는데 장관은 2명 바꾸는데 장관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관들만 주르르 바꿨는데 보니까 차관급들 보니까 구구 아니면 검사 출신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들이야. 진짜 아우 나 저 인간. 이번에 인사를 단행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란 게 이런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구나. 정말 인사를 개판으로 하고 차관을 아무나 꽂아도 되는 거였구나를 가장 크게 주는 큰 충격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였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 인사가 망사다 이런 얘기를 했죠. 차관급들은 빼고 장관급인 2사람. 하나는 통일부 장관, 하나는 권익위원장. 전현희 전 위원장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뭐 하나씩 짚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어제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패드려서 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좀 덜 하고 어쨌건 김정은 타도 2000년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다. 그래 이럴 수 있어 극우 인사는. 근데 그 자리에 통일부 장관이 앉힌다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놀랍지도 않아. 대통령 가장 부적격자, 대통령 가능한 순위를 5천만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거의 꼴등인 자가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은. 진짜 희한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BBK 덮어준 사람. 저번에 저 김홍일이 이번 권익위원장에 임명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을 좀 잔잔하게 패드렸어요. BBK 사건 덮은 사람이고요. 윤석열의 상관이었어요. 당시에. 김홍일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중수이과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대장동과 또 연관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시 수사를 했는데 수사한 놈이 또 윤석열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그 BBK 뭐 다스 이런 거 해가지고 이명박이 감옥 갔잖아. 근데 자기 위에 있던 저 상관 이명박을 덮어준 저 김홍일이를 다른 자리에다 주고 권익위원장이. 문 대통령님 되는 거였어요. 뭔가 그 자리에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에 뭐 앉히려고 노력했던 게 다 필요 없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쯤 되면은 신문 헤드라인에 보은 인사 정도 한 번은 소심하게라도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은 인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에는 그 뭐 김홍일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도 특이한 게 저는 통계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훈이라고. 이렇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럴 수는 있죠. 뭐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통계청장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도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뭐 전문성 같은 거 이 정권이 전문성이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수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국정기획 비서관이 들어간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총선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장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중에서도. 근데 이번에 차관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총선 가기 전에 프로필 한 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나 자신 없는데 나갈 데도 없는데 당선 확실한 곳 아니면은 불안불안한데 얘기가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건 그 방향성은 있다 그래요. 총선 출마하겠다는 검사 출신들이 대거 그 정부 요직에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문제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저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람은 역시 장미란이었습니다. 장미란이었는데 딱 저는 그게 시선 끌기용이었다.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것들 막 투척을 해요. 그중에 뭔가 좀 유명한 사람 그렇죠. 하나가 있어. 우리가 아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만 보잖아. 효과가 시선 끌기용, 분산용, 쉽게 표현하면 미끼 상품이었다 이런 얘기죠. 뭐 장미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나도 한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말이야. 참. 근데 여기서 한번 다뤄볼 게 씨발. 나는 뭐 극으론 소리는 안 들어봤지만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나도 장관급을 하고 싶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청문회 안 하는 요직이 최고라고. 차관은 지금 청문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김채환 이 사람이
난 진짜 저런 사람들 저 유튜브에 가가지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살면서 어떤 대가리면 저런 생각을 할까? 우리도요. 내가 장관 노리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우리 쪽 계열에서는 장관 노리고 그랬나 봐. 무분별한 음모론 투척하지 않기. 그렇게 보여도 정황 있다 정도로 끝나지 확정하지 않기. 와, 이 사람은 그냥 예를 들면 그거 유튜버인데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들 상대로 생체 실험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읽어봐요.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군인들이야 코로나로 죽어나가든 말든 마스크를 벗겨서 실험해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구 유튜버 하면은 뭐 안정권 등을 생각하시겠지만 저렇게 생긴 인간들이 진짜로 많아요. 유튜브에 가면 상상도 못하게 많아. 그래서 슈퍼챗 받고 후원 받고 하는 놈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이 김채환이라는 사람이 구독자가 5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곳 쪽에는 이렇게 많은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다 봐봐요.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음 그를 전설로 다시 우상화시켜서 재탄생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낸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노무현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인가요? 그랬구나. 저 화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네. 좌파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음에 그를 전설로 다시 우상화시켜서 재탄생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낸 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거 이를마야 이제 좋게 표현하면 뇌피셜이고 자기 지지층 선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뇌피셜을 하는 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 교육원장이에요. 자, 다음에 박근혜 정부 말의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 박근혜 탄핵 촛불에 중국 사람들이 동원됐다. 야, 가면 갈수록 가관이네.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 다음 한번 볼게요.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구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극우란 게 그거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만들라고 당시에 단식했을 때 일베들이 와서 폭식 투쟁한 거랑 똑같은 놈이에요. 양복 입고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극우 유튜버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구구 유튜버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에다가 정말 온통 자신의 뇌피셜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병자들 아닙니까? 맞아요. 그 정신병자가 하는 말을 구독한 사람이 55만 명이나 된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그리고요. 저 채널에 가보면 썸네일들 몇 개만 가져와 봤어요. 정성스럽게 가져왔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저 방송에서는. 정말 우리 극한 직업이죠. 봐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가짜 뉴스가 맞아요. 다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등 관련한 수사를 받으면서 어쩌면 극단적, 물론 썸네일이 세게 나간 측면도 있어요. 내용은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설픈 갈라치기도 해요. 이재명의 배신, 송영길 폭로 준비, 공항에서 체포. 진짜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 딱 그 짝이잖아요. 문재인 금괴설. 딱 그 정도 수준의 애가 양복 입고 있으면은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윤석열이 즐겨 봤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그 자리가. 그 유튜브가. 구독자 중에 분명히 윤석열이 있다 없다. 있다. 참 신기한 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열심히 이걸 봤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뽑으면 이 자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그냥 막 해버리는 거 보면서 참 다음 총선이 궁금해진다. 어떻게 될지. 네. 근데 물론 저는 똑같아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안함 자폭했다라고 이야기해서 9시간 만에 사퇴한 사람이에요. 이래경 혁신위원장. 천안함 자폭. 근데 충분히 그럴 정황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 쪽은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요. 잣대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언론이 문제죠. 언론이. 똑같은 사안으로 받아봐야 되는 건데 전혀 다른 잣대를 갖다 대보이잖아요. 근거도 없고 뭣도 없어도 우리 편이면 괜찮고 민주당이면 욕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이 이 정도의 큰
썸네일을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끌어내렸을 겁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또 국민의힘의 한계기도 해요. 예. 기분 나쁘긴 해도. 자, 그리고 근데 어저께 한번 봤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채널이 그대로 있나? 그대로 뒀어. 야, 그러니까 왜 있잖아. 민주당이 무슨 뭐 사람 물 임명할 때 제일 먼저 마차님이 한 얘기잖아요. SNS나 채널 닫고 시작해라. 그러니까요. 근데 얘는 그대로 뒀어. 엄청 뻔뻔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이죠. 자기가 잘못한 그 했다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거. 나만이 옳다 이런 거예요. 네. 결국 이 자리가 공무원들 교육하는 자리고 정확히 보면요. 5급 이상 공무원들. 저번에 코로나 때 그 공무원 인재 개발원 거기로 코로나 환자들 수용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 공무원 인재 개발원. 근데 가짜 뉴스로 공무원 웃기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어떡합니까? 좌파 쪼쪼 막 하면서 네.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 따로 계세요. 뭘 제일 위험한 사람 제일 위험한 자리에 앉습니까? 따로 예. 한 분 계시는데 두 분, 아니 세 분인가? 잠깐만 있어봐. 진짜로 어저께 민주당에서 그런 논평을 냈잖아요. 극우 유튜브를 멀리해라. 일베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로 극우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걸 제가 확인해 시켜주는 것 같지. 네. 네. 아예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부럽기도 하지만 야 자신감이 생겼다니까 나도 장관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욕설을 가끔씩 하는 이유가 공직에 나가지 않으려는 일종의 인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럼 큰 괜히 뜻이. 했어. 저는 청문회 안 하는 자리도 부탁드려요. 영화의 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탕탕탕. 내가 그 다음 장면 안 갖고 왔구만 일부러. 이해가 그랬어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임명할 때 인사검증 누가 해? 법무부. 한동훈이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한동훈 저 구조를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를 압축을 해요. 서너 배수로. 이 중에 누굴 뽑을까 하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다시 이게 대통령실로 와요.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는데 대통령실 라인에서는 그냥 패스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건데 이런 걸 뽑을 거면 저런 라인이 뭔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이 그냥 바로 찍으면 되지. 사실 저 구조 속에서 정순신이 임명됐던 거예요. 원래. 아니요, 여기서 발상을 약간 전환해 볼 수도 있어요. 극우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은 일국의 대머리가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죠. 아 그런 거야? 훌륭한 방송이네. 이 사람 내가 뭐 시켜주고 싶은데 청문회 안 하는 자리나. 그렇죠. 가만 있어, 정변. 예. 내가 정권 잡으면 뭐 갖고 싶어? 아, 저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저한테 주시면 청문회 있는데? 안 되겠다. 차관으로 가, 차관으로. 차관. 어쩌고 10초 만에 이러는데. 잊어버리네.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꿈을 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중유의 정권이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권도 박정희 전두환도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국민들 눈치 봐야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공부 더럽게 못한다라고 계속 구박을 하니까 공부 잘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딱 그거야. 아예 삐뚤어진 거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땐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임기 2년이어가지고 임기 2년 동안 다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야? 김건희 고속도로가 생기려고 하잖아 지금. 근데 원래 예상하기를 이제 개각 한다 그래서 이동관 임명할 줄 알았더니 또 이건 또 안 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동관 임명은 또 안 해. 미뤄둔 거지. 핵심 대통령 부적격자가 부적격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인 거지. 부적격한 자가 부적격한 일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찍어준 놈들이 문제예요. 그래도 결과는 결과니까. 그렇다고 내가 칼 들고 가서 이직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인정해야 돼. 난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만 대통령이란 자가 원래 모자랐는데
내가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게 맞죠. 원래 부적격이었어. 그건 국민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23만 표 차이로 우리가 졌어도 인정해 주려고 했어. 노력은 했죠. 노력을 해. 엄청 노력을 했지. 아, 저거 내가 언급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딱 보니까 내가 보기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을 5명이나 차관으로 보냈어. 이건 어떻게 설명해? 정변? 훌륭한 정변? 이거 아니, 해설해줘. 아니 군뱅이가 처마에서 떨어져도 생각이 있어서 떨어지는데 그걸 내가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군뱅이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지. 어제 유병호 보셨잖아요. 최재해 감사원장한테 쪽지 보내잖아.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처럼 허수아비 장관 세워놓고 맞습니다. 차관들이 리모컨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관은 청문회해야 되잖아. 장관들한테 뭐 개별적으로 뭐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던 5명을 차관으로 보냈다는 건 지금 한덕수 장관실에 비서실장 검사 출신 앉아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꼭두각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 같은 자리는 본인의 풀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 뭐 당에서든 다 이제 추천이 들어와서 넓은 풀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관은 자기가 지금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직접 아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다는 겁니다. 누가 컨트롤하기 쉬울까요? 언니가. VIP 1일까요? 2일까요? 재밌습니다. 뭐 생각해 그러니까 보면. 네가 가서 그냥 네가 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장관 바지. 그렇죠. 이놈의 정권 바지 정부야. 대통령보다 바지가 펄나겠는데 바지 정리해. 바지 아우 짜증나 정말. 그러니까 장관을 지금 서로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변 이야기한 것처럼 허들이 점점 낮아져서 제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아,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퀄리티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 예. 나머지 차관이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엄청 빨리 진행해야 돼. 할 일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자,